이펙트 타이틀에 퓨전 타이틀 메뉴에 보면 3D 텍스트 자막이 있거든요. 요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관리자 메뉴, 그 다음에 더보기로 확장을 해볼게요. 메뉴가 많으니까. 자막을 입력하고 이렇게 네모로 나오는 건 당연히 영문 폰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필요한 건 한글을 지원하는 폰트인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에서 지원하는 폰트들이 모두 한글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텍스트 플러스가 아니라 텍스트에서는 이게 임의로 이게 영문 폰트여도 한글을 지원하는데, 근데 텍스트 플러스에서 지원하지 않아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건데, 텍스트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한글체로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로 이 폰트들이, 그러니까 해당 폰트들이 지원하는 한글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플러스에서 지원되는 한글 폰트 뭐 여러 가지 다운받으신 것도 있을 거고, 강민경 님이 보면 전체적으로 궁서체, 고딕체 이런 거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사이즈, 트래킹, 라인 스펙싱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 플레이가 되는 것처럼 프레임은 다 나오지만 이게 사실 원래대로 이렇게 플레이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3D 자막을 쓰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죠. 컴퓨터가 좀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야매로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 무거우니까 좀 가볍게 쓸 수 있는 방법. 텍스트 플러스를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선택하셔서 이제 자막을 쓰시면 되겠죠. 자막을 쓰고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이제 자주 사용하는 나눔 명조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위치는 이렇게 여기 위치에다가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3D 효과가 나야 되잖아요. 사용하는 3점 조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쓸 때 보면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조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쪽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입체감이 생기죠. 그런데 입체감이 생김과 동시에 이쪽에 너무 어두워지니까 이곳을 좀 채우고 싶은 분들은 이쪽에다가 필라이트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반사되는 벽에 반사돼서 다시 돌아오는 빛을 사용해서, 아니면은 뭐 소프트 스킨이나 뭐 이렇게 디퓨저 같은 걸 사용해서 이쪽에서 오는 빛을 받고 이 어두워진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채워주면서 음향은 주되, 그러니까 얼굴의 윤곽은 정확하게 주되 대신 얼굴이 전체적으로 밝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남성분들은 좀 어둡게 하는 편이고, 여성분들은 어쨌든 뭐 이렇게 음영 말고 그냥 하얗게 잘 나오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조명을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카메라에서 또 이제 초점 낮은 조리개를 사용해서 저는 이렇게 초점이 맞고 뒷부분은 배경이 좀 분리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입체적인 효과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텍스트 플러스 가져온 상태에서 관리자 메뉴에서 텍스트 쉐이딩으로 이동해서 자막을 만들 때 셀렉트 엘리먼트에 보면 1, 2, 3, 4, 5, 6, 7, 8까지 있잖아요.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뭐 아웃라인이라든지 그림자라든지 뭐 보더라든지 이렇게 정해진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5, 6, 7번을 보시면 설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2번을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형태로 텍스트나 뭐 아웃라인이나 보더나 아웃라인 보더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전면에 있고 측면에서 어떤 빛이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제 조명이 이렇게 딱 받쳤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이나 이쪽에 그림자가 생길 거잖아요. 그게 3번이에요. 3번에서 딱 놓으면 그림자가 생기죠. 3번 엘리먼트 활성화하면 그림자가 있는데 요거를 바짝 붙여주는 거예요. 포지션에 보면 여기 오프셋이 0.5, 0.05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바짝 붙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정말 그림자처럼 되지만, 얘를 이 소프트니스를 이렇게 제로 값으로 해주면 이렇게 똑같이 글씨가 돼요.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이동해 보면 글씨가 두 개가 되거든요. 얘를 이렇게 옮겨서 요 정도 거리를 주는 거예요. 정면에서 조명은 비치고 뒤에서 얘가 그림자가 생기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자, 3D 자막 하나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이 뒷부분에 이런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은 또 뭐가 있죠?
이쪽에 그러면 전면에서 했고 이쪽에서 좀 이 그림자가 비치는 반대편이 더 명확하게 빛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럴 때 2번을 쓰자는 거죠. 아웃라인으로 되어 있는 흰색을 이렇게 텍스트로 바꿔주고요. 그러면은 1번과 2번이 겹치게 되는데 여기서 이 1번을 왼쪽으로 살짝 밀어요. 그리고 위로 살짝 올려요. 그리고 나서 2번의 색상을 조금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고 나면 티가 잘 안 나는데 다시 1번으로 들어가서 1번의 소프트니스를 살짝 뽀샤시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소프트니스로 조금 부드럽게. 조금만, 아주 조금만. 1번으로 왼쪽이 같고 2번이 여기잖아요. 2번을 조금 더 진하게 줄게요. 살짝. 조금 주고 3번은 조금 회색 쪽으로 가깝게 조금 낮춰줄게요. 너무 진하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약간 디테일하게 해주면 좋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나는 조금 이거보다는 조금 안에 이렇게 텍스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1번에서 또 그라디언트를 줘서 첫 번째 엘리먼트에서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해주고 가운데 이렇게 플러스가 나타났을 때 하나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쉐이딩 그라디언트에서 검은색을 흰색으로 바꿔줘요. 오케이 누른 다음에 흰색을 요 가운데 회색으로 집어넣은 거에 가깝게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요.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양 옆에는 흰색으로 되고 가운데는 이제 회색으로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내가 마음대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좀 더 연하게 아니면 좀 더 진하게 이렇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게 가운데 이렇게 있으니까 약간 이상하니까 자 이게 어디 있으면 한 요 가운데나 요쯤 있으면 좀 어울리지 않을까요? 요 회색하고 여기하고 좀 만나는 공간에 오케이 누르고 매핑 앵글로 이 회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그라디언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어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 된 거예요. 그거를 살짝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준 상태에서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사이즈를 조금 이렇게 키우면 얘가 이제 넓어졌죠. 줄이면 어떻게 약간 이렇게 얇게 되고 약간 이렇게 크게. 그래서 너무 큰데 그러면 좀 더 줄여. 이쪽. 이 밝은 쪽을 좀 더 줄여. 여기는 좀 너프하게 놔두고. 이렇게 하면 3D 효과가 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뒤쪽에 하나 더 해줘야 돼요. 4번을 넣어서 어퍼런스에서 보도로 되어 있는 걸 아웃라인으로 한 다음에 얘를 검은색으로 한번 더 해주는 게 또 깔끔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얘는 이 소프트니스를 조금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진짜 3D고 얘는 3D처럼 만든 거예요. 빨리빨리 지나가면 3D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약간 이 얇은 글씨들에 들어가면 훨씬 더 3D처럼 보이죠. 입체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명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막도 우리가 이렇게 포인트를 좀 주면 3D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3D 쓰면 좋죠. 근데 문제는 컴퓨터가 받쳐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M1 Max, 맥북 M1 Max 쓰고 있는데도 사실 지금 설정으로 보면 해상도가 256에 1440인데도 보시면 물론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더 밀리겠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기는 구간들이 생기거든요. 그쵸? 한 번씩 이렇게 튀는 것처럼 끊기는 구간이 생겨요. 처음에 났을 때보다는 조금 잘 굴러가겠지만 조금씩 이렇게 튀는 구간이 생기는데 얘네들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